신분증 없으시면 못 들어오신다니까요. 할머니, 안 들리세요? 여기가 무슨 복지센터인 줄 아세요? 장병장 장기우는 짜증 섞인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경계 근무를 시작한 지 2시간째 눈앞에 낡은 외투를 입은 노년 여성은 굽은 허리로 초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면회도 신청 안 하시고 신분증도 없고 이러시면 민폐예요. 돌아가세요. 규정은 지켜야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주름진 눈매가 드러났지만 거기엔 어떤 분노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자가 여기 훈련소에 있어서요. 며칠 전 편지를 보냈습니다. 면회 오라고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병장은 피식 웃으며 대꾸합니다. 그 편지 제가 받았을까요? 지금 당장 뒤돌아가시죠. 다음부턴 자녀분이 제대로 신청하게 하세요. 근처를 지나던 병사들이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보며 중얼댑니다. 불쌍하긴 하다. 근데 병장이 또 세게 나오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보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도시락입니다. 메추리알 장조림, 김치, 손수 만든 반찬입니다. 그 아이 이런 거 좋아해서요. 식사 시간 지나면 안 될까 싶어. 장병장은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이런 거 들고 오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받아요.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들자 그는 다시 비웃듯 말합니다. 설마 뭐 신고라도 하시게요? 그녀는 단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아는 분께 연락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장병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는 분? 혹시 군대에 낯익은 분이라도 계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끝이 잠시 멈춘 뒤 다시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몇 분 후 초소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 병력 정문 이동 준비. 긴급 상황 보고 예정. 중대장, 주임원사, 대대 참모. 정문을 향해 뛰어오는 발소리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장병장은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뭐지 대체 뭐야? 이 상황.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선 채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까지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저 낡은 외투를 입고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온 평범한 할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 조용한 아침, 이 문전박대는 곧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전설의 시작이 됩니다. 정문 초소 앞 바람은 차갑게 불어오고 할머니의 발밑엔 반찬 보자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장병장 장기우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주임원사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지금 여기로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분명했습니다. 최우선 현장 확인. 해당 민간인은 귀빈일 가능성. 경계 병력 전원 대기. 장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초소 너머에서 주임원사가 땀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불편 드렸습니다. 주임원사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 앞에 섰고 장병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분이 누군데요? 주임원사는 장병장을 돌아보며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쫓으려던 분이 누구신지, 그게 내 지금 최대 실수다. 잠시 후 검은 제복을 입은 참모급 간부들이 줄줄이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사단장 마크가 달린 지프 차량이 정문 앞에 정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군기가 잔뜩 오른 표정으로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전역하신 이후로 처음 뵙습니다, 장군님. 그 말에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병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전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여군 최초로 특수부대 작전을 이끈 전설의 장군. 파병 전투에서 동료 17명을 무사히 생還시켰고 국방부 장관 특별포상을 2차례나 받은 실전 리더. 그리고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특수부대 원스타, 바로 김혜윤 예비역 소장. 장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도시락 보자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밀쳐낸 그것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명예였고 누군가에겐 전설이었으며 누군가에겐 손자의 얼굴을 보기 위한 진심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 그냥 손자 보러 온 할머니입니다. 이름 말하면 애 창피할까 싶어서요. 그냥 반찬 전해주고 싶었어요. 사단장은 그녀의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그러곤 장병장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그 손자를 정문 앞으로 대기시켜. 그리고 장병장, 넌 당분간 경계 근무에서 해제다. 장병장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김혜윤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죽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부대 게시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진심을 잊지 마라. 누군가의 외투 속엔 전설이 있다. 그 문장 아래 작게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소 내 한 건물 앞 전령 하나가 급히 뛰어듭니다. 해병 훈련병 박윤호 이병. 즉시 정문으로 이동하라. 긴급 호출이다. 훈련병 박윤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문 호출?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머릿속이 하얘진 채 헬멧을 벗고 쟁걸음으로 정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릴수록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엇갈립니다. 설마 정말 혹시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 정문에 도착한 윤호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합니다. 지프차 간부들, 주임원사, 그리고 정문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한 노년 여성. 그는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선 순간 모자 밑으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윤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보고 싶었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리고 미안했다는 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굳게 담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길?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묶어온 도시락 보자기를 내밉니다. 내가 담근 김치야. 너 좋아하는 메추리알도 넣었고. 식사 시간 맞춰왔는데 조금 늦었네. 윤호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참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사실 내가 부르지 않아도 올 생각이었단다. 군대 간다고 했을 때부터 내 얼굴 보고 싶었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장병장 장기훈은 뒤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사람은 그저 손자를 보고 싶었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곧 사단장이 윤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합니다. 이병 박윤호. 김혜윤 장군님의 손자 맞습니까? 윤호는 당황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그제서야 윤호는 할머니의 옛 군번줄이 사단장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김혜윤 장군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말 안 했지?
내가 예전에 좀 바쁘게 살았단다. 나라 지키느라. 윤호는 입을 틀어막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과 눈물이 한꺼번에 몰려든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장병장은 조심스레 윤호 앞에 나서며 말합니다. 이병, 박윤호, 진심으로 죄송하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병장을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고. 그날 오후 해병대 전체에 특별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김혜윤 예비역 소장 내방. 이름 석자만으로도 훈련소 분위기는 술렁였고 그녀가 직접 손자에게 반찬을 전달한 장면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전설의 하루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윤호는 수료식에서 수석 훈련병으로 뽑혀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작은 마을의 단층집. 그곳에는 전설보다 더 소중한 단 한 사람, 그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혜윤.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나 18배 군에 자원 입대했다. 당시 여군은 행정의무병이 대부분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혜윤은 다르게 생각했다. 왜 여자는 전투에 못 나가야 하죠? 저는 총을 쏠 줄 알고 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반복된 지원서가 반려될 때마다 훈련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청했다. 8번째 겨울, 드디어 그녀는 특수임무대 전투지원반으로 배치된다. 물론 실질적 작전 참여는 허가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해 해상에서 대간첩 작전이 벌어졌다. 부대원 한 명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혜윤은 망설임 없이 작전 헬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 지휘관은 망설였다. 넌 행정병이야. 왜 타? 지금 필요한 건 타이핑이 아니라 동료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바꿨다. 그날 밤 어둠 속 적진으로 잠입한 혜윤은 총상을 입은 부사수를 등에 업고 해안까지 후퇴했다. 그 작전에서 팀원 전원이 생환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군내 공식 작전 일지에 여군 전투 참여로 기록되었다. 그해 겨울 혜윤은 소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전설이라 말하지 않았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별을 달던 날 전우셋이 이미 떠난 후였다. 그들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웃고 함께 싸웠던 동료였다. 혜윤은 별을 받는 자리에서 오열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자리에선 이런 말만 남겼다. 제가 받은 별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남기고 간 희망입니다. 세월이 흘러 별을 단 그녀는 후배 여군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다. 두려워 말되 잊지도 마라. 우린 앞서간 누군가의 희망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손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도시락에 반찬을 담았고 그 애가 좋아하던 김치를 한 번 더 넣었다. 그것이 그녀가 간직해온 전설의 끝,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었다. 수료식 당일 붉은 명찰이 선명한 해병대 훈련소. 연병장에는 가족들과 훈련병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박윤호 이병은 대열 가장 앞에 섰다. 제복을 반듯하게 여민 그의 가슴에는 우수 훈련병 배지가 반짝였다. 윤호는 고개를 돌려 관중석을 찾았다. 사람들 사이 그늘에 앉아있는 작고 단정한 실루엣. 할머니였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 위험 있는 그 여인이 지금은 그저 손자를 바라보는 노년의 얼굴이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윤호는 그늘진 초소 뒷길로 향했다.
그곳에는 전투화와 모자를 벗어놓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선의가 있었다. 장병장 장기훈이었다. 그날 정문에서 할머니를 문전박대한 그 병장이었다. 윤호는 그를 앞에 두고 잠시 입을 닫았다. 이윽고 천천히 말이 나왔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장기훈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편지입니다. 수십 번도 넘게 썼다 지웠습니다. 윤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게 물었다. 할머니께 직접 사과는 하셨습니까? 장기훈은 시선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 악몽이었다고 했다. 무시했던 그 순간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직후의 침묵, 그리고 훈련소 전체가 조용해졌던 그때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윤호는 말없이 편지를 받아 펼쳤다. 종이엔 단정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존경하는 김혜윤 장군님께 그날의 무지와 오만을 깊이 반성합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을 한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그날 할머니가 별을 단 장군이라서 놀랐지만 전 그런 거 아니어도 할머니가 무시받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그건 잘못된 군대입니다. 장기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가슴을 내리누른다고 했다. 윤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할머니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날 할머니는 반찬보다 마음을 다치셨습니다. 그걸 제가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윤호는 할머니를 모시고 부대 안작은 정원에 앉았다.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들이운 벤치에서 둘은 말없이 바람을 느꼈다. 혜윤은 붉은 명찰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이제 내 이름보다 이 명찰이 먼저 보일 거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할머니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군인이 누구냐 묻는다면 전 박윤호, 김혜윤의 손자라고 말할 겁니다. 혜윤은 작게 웃으며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뒤 한 병사가 조용히 휴가를 신청했다. 신청 사유란에는 감사 방문 딱 4글자만 적혀 있었다.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한 단층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말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전설은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국방부 대강당. 연단 앞 빈 의자가 줄지어 놓인 강연장엔 해병대 복귀 교육을 받는 장병들과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처음엔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저 전역한 예비역 장교가 인생 경험이나 들려주겠지 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누군가가 속삭였다. 오늘 오시는 분 전설이라던데. 여군 최초로 특수부대에서 별을 단 분이라고. 장병들 사이에 조용한 긴장이 맴돌았다. 그리고 드디어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김혜윤, 예비역 소장. 그리고 별을 내려놓은 지 벌써 12년이 지난 은퇴한 장군.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가슴엔 작고 낡은 군번줄 하나를 달고 있었다. 수많은 젊은 눈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그 순간 혜윤은 마이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나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두가 한 단어 한 단어에 귀를 기울였다. 누구는 저에게 전설이라고도 하고 철의 여장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도 죽지 않게 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췄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객석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총과 포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전선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이었습니다. 강당 뒤편 막 입대한 병사 하나가 꿀꺽 침을 삼켰다. 그의 눈엔 묘한 긴장과 존경이 어우러진 표정이 떠올랐다. 저는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간첩 검거, 잠입수색, 파병 작전.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동료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루입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말했다. 그날 저는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업고 뛰었습니다. 작전 지역에서 2킬로를 기어서 후퇴했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무릎이 시릴 때마다 다시 떠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가슴에 단단하게 박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훈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군복을 벗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수행할 작전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 무대 뒤에 놓인 작은 책상을 가리켰다. 그 위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올려져 있었다. 이 수첩은 제가 군 생활 내내 써온 기록입니다. 어떤 작전이 실패했고, 누가 울었고,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쥐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 중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누구에게 존중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제가 누구를 존중했는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병들 사이에서 숨죽이는 듯한 기류가 흘렀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곧 누군가의 아들, 손자, 친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군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강당 앞줄에 앉은 간부 한 명이 조용히 눈을 닦았다. 그는 이미 2차례 파병을 다녀온 참모 중령이었다. 김혜윤 장군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군대는 총으로 적을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은 훈장이나 별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강당 전체는 정막 속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누군가의 박수 소리 하나로 깨졌다. 뒤이어 하나, 둘,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박윤호. 그는 맨 앞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가장 먼저 손뼉을 쳤다. 그의 박수에는 손자이자 군인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랑스러움, 존경, 그리고 눈물. 장병들의 가슴엔 이름 모를 뭉클함이 차올랐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는 이유. 그게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장병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곧 저녁을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 아니 장군님, 오늘 말씀 듣고 저는 다시 입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혜윤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녀가 강단을 내려올 때 모두가 기립한 채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대 내부 포스터에 적힌 문장이 하나 생겼다. 지키는 건 명령이지만 존중하는 건 선택이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단층집. 군대 강연 이후 혜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 벽에는 훈장이 없었고 책장 한켠엔 반찬통이 정돈돼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장군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날처럼 김치를 담그며 시간을 보내는 노년의 여성이었다. 전화가 울린 건 늦은 오후였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어머니, 나예요. 정훈이요. 그녀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목소리는 분명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너무 오랜만이었다. 손자 윤호가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와의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었다. 무슨 일이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윤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부대에 가셨다고. 혜윤은 짧게 대답했다. 다녀왔다. 보고 싶더구나.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때는 왜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긴 세월이 설명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저 이렇게 중얼였다. 내가 너무 늦었지. 며칠 후 윤호가 작은 차를 끌고 찾아왔다. 조수석엔 정훈이 앉아 있었다. 혜윤은 마당에 서서 서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이젠 내 아버지보다도 더 닮았네. 정훈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미움도 서운함도 섞여 있었지만 가장 크게 담긴 건 그리움이었다. 어릴 땐 항상 부재 중이셨죠. 가정통신문도, 학예회도, 수학여행도. 항상 아버지가 대신 오셨고, 어머니는 군대에 계셨어요. 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나라가 너보다 컸다. 내가 지켜야 할 게 많았고 내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정우는 천천히 대답했다. 알아요.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윤호를 키우면서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는 문득 눈을 들어 마당에 걸린 작은 태극기를 바라봤다. 근데 윤호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별을 단 장군이지만 집에선 그냥 김치 만드는 할머니였다고. 그 말 듣고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혜윤은 조용히 정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두껍고 자신의 것보다 훨씬 많은 삶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훈은 그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혜윤은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그때야 비로소 흘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 상 가득 밥을 나눠 먹었다. 군대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잊힌 노래들, 웃긴 실수들. 한때 침묵으로 얼어붙었던 가족은 이제 작은 숟가락 소리로 서로를 다시 껴안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윤호가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지켰던 건 나라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였던 것 같아요. 그 말에 혜윤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나는 전설이 아니라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지금도 누군가의 가족이구나.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훈장이다. 봄이 왔다. 김혜윤의 집 앞마당에도 연두빛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손자 윤호는 휴가를 나와 할머니 곁에서 묵은 이불을 털고 김장을 담그는 것을 거들었다. 그날따라 혜윤의 손놀림은 유독 느렸다.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된장국을 끓이다 말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윤호는 눈치를 챘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혜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선 이상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다. 윤호야, 이제 나한테 남은 작전은 거의 끝났구나 싶다. 그 말에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한 장의 초청장이 올려져 있었다. 국방부 제1회 명예 군인의 날 기조 연설 요청. 이제 다시는 군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혜윤은 한 번 더 마이크를 잡기로 했다. 그날 국방부 연단. 검은 양복을 입은 혜윤은 천천히 연단에 섰다.
장내는 수백 명의 장병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첫 마디를 꺼냈다. 이 자리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저보다 더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손을 조용히 가슴에 얹었다. 거기엔 반짝이는 훈장이 아닌 어릴 적 아들이 그려준 종이 별 하나가 달려 있었다. 저는 이 훈장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색연필로 그려준 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자가 다시 그 별을 저에게 달아주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장병 하나가 입술을 깨물었고 간부 한 명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았다. 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삶 속에서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가족을 놓치지 않으려는 싸움,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 별을 내려놓습니다. 제 손자가, 다음 세대가 그 별을 달고 걸어갈 수 있도록. 혜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기립박수가 터졌다. 며칠 후 작은 집 마당. 윤호는 묵직한 상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남긴 군번줄, 편지, 수첩, 그리고 그 종이 별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열어본 순간 윤호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윤호야, 내가 남긴 별이 무겁지 않길 바란다. 넌 나보다 더 따뜻한 군인이 될 거다. 내가 별을 단 이유는 결국 너 같은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너는 지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켜라. 사람을, 약자를, 진심을. 그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명령이다. 윤호는 고개를 떨구고 오래도록 울었다. 혜윤이 떠난 날 군부대 내 추모 행사장에선 국방장관이 직접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녀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군 사령부 강의실 벽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명예는 별에 있지 않다. 그 별을 남긴 마음에 있다. 어느 신병교육대 연병장. 햇살 아래 윤호가 붉은 명찰을 단 신병들에게 말한다. 훈련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여러분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지키는 것은 명령이지만 존중하는 건 선택입니다. 그의 가슴 위엔 군번줄과 함께 작고 낡은 종이 별이 달려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아래 윤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착전명, 삶.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